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나 영화, 광고, 시뮬레이션 영상과 같은 작업은 움직임, 즉 애니메이션이 필요한데요. 3D 맥스에서는 작업 화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 트랙 바를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브젝트를 만든 후에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보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커브 에디터와 도프 시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위한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보죠. 이번에는 토러스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먼저 전체 크기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되죠? 도너스 모양의 토러스 오브젝트가 적용이 됐고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시간과 키프레임 아주 중요한데요. 먼저 애니메이션 작업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애니메이션 전체 시간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애니메이션 전체 시간을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요거죠. 타임 컨피규레이션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타임 컨피규레이션 설정 창이 나타나고요. 프레임 레이트를 통해서 영상의 규격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NTSC, 필름, 8 밖에 커스텀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NTSC는 초당 30프레임을 사용을 하는 방송 규격이고요. 필름은 24프레임을 사용하죠. 자, 그리고 8 방식은 25프레임을 사용을 합니다.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되는 영상 규격은 NTSC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만약 지금의 작업이 필름, 즉 영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필름 모드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밖에 초당 사용이 되는 즉 FPS의 개수를 임의로 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커스텀을 통해서 원하는 개수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우측의 타임 디스플레이는 시간자에서 사용이 되는 단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프레임 단위로 되어 있죠. SMPT로 한다면 시간초 프레임 방식으로 재설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프레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프레임으로 바꿔줬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스피드를 보면 플레이할 때의 재생 속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4분의 1, 2분의 1, 그리고 1. 1은 표준 속도죠. 그리고 2는 2배로 빠른 속도, 그리고 4는 4배로 빠른 속도로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아래쪽에 애니메이션에서는 사용이 되는 애니메이션 작업 전체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시작 시간은 0프레임, 끝나는 시간은 현재 100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랭스를 통해서 사용되는 애니메이션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300프레임으로 해준다면 사용되는 전체 시간은 0에서 300프레임까지 사용이 되고요. 실제 사용이 되는 프레임 개수는 301프레임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애니메이션 시간을 타임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100프레임으로 다시 되도록 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요 열쇠 모양의 셋키, 그리고 셋키 버튼, 오토 키를 사용을 하는데요. 오토 키는 시간과 오브젝트의 위치나 크기, 회전 등의 변화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는 방식이고요. 셋키는 수동으로 키프레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오토 키프레임을 사용하는 게 편하긴 하겠지만 오토 키프레임을 사용한다면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키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토 키프레임은 피하시고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키프레임이 만들어질 그 지점에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셋 키프레임을 사용을 하십시오.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셋 키를 클릭을 해서 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뷰포트에 빨간색 테두리가 생겼고요. 애니메이션이 시작될 지점으로 타임 슬라이더를 갖다 놓고 현재는 0프레임이죠. 자, 이 상태에서 키를 만들어줍니다. 셋키, 열쇠 모양의 셋키를
클릭을 하면 시간자 0프레임에 해당이 되는 지점에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이동을 해주고요. 한 30프레임 정도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현재는 키프레임이 없습니다. 이동한 후에 역시 셋 키 버튼을 클릭해보면 30프레임 지점에 키프레임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제 타임 슬라이더를 이동을 해보면 여기였던 오브젝트가 30프레임 지점에서는 이처럼 움직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듯 키프레임은 특정 시간과 시간 사이의 속성에 대한 변화 값을 이용을 해서 움직임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니메이션의 기본이죠. 자, 30프레임부터 60프레임까지는 어떠한 변화를 줘볼까요? 이 상태에서는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회전까지 한번 걸어볼까요? 로테이트 툴을 사용을 해서 회전을 걸어봅니다. 이렇게 한 바퀴 정도만 회전을 해주고요. 마이너스 180으로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80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키를 잡아주기 위해서 셋 키 버튼 클릭. 자, 그리고 60프레임 지점에도 키프레임이 생겨났고요. 확인해보면 30에서 60프레임까지는 오브젝트가 이동이 되면서 회전까지 되는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100프레임으로 이동을 한 후에 자, 이번에는 위치와 회전 그리고 크기까지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위치 잡아주고요. 가운데로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은 다시 원래 상태로 0으로 해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좀 줄여볼까요? 키워볼까요? 좀 줄여봅니다. 자,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셋 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100프레임 지점에도 키프레임이 생겨났고요. 60에서 100프레임까지는 위치, 회전, 크기에 대한 모든 애니메이션이 동시에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위치만 바뀌고요. 두 번째는 위치와 회전, 그리고 세 번째는 위치, 회전, 크기에 대한 변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작업일지라도 이와 같은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지금의 방법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지금의 이 애니메이션을 세부적으로 설정해주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가령 애니메이션을 만든 후에 만들어진 키프레임이 있죠. 만들어진 키프레임을 선택을 한 후에 이동을 해보면 만들어진 키프레임이 발생이 되는 시간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가령 한 15프레임으로 이동을 해보면 0에서 15프레임까지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기고요.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애니메이션 되죠. 그리고 15프레임부터 60프레임까지는 키프레임의 간격이 멀어졌기 때문에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만들어진 키프레임의 시간에 대한 위치 재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보다 세밀하게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오픈 미니 커브 에디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처럼 작은 크기의 커브 에디터가 나타났는데요. 커브 에디터를 보면 이처럼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세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기부터 여기가 첫 번째 움직임이죠. 첫 번째 움직임의 마지막 프레임이죠. 자, 여기서 특정 키프레임의 핸들을 클릭해서 조절을 해보면 변화가 생기죠. 모양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지금의 이 커브 모양은 위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요. 아래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서 지금의 이 커브 모양을 아주 다양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의 미니 커브 에디터는 간편하게 애니메이션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세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다소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미니 커브 에디터보다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클로즈 버튼을 클릭해서 닫아줍니다. 키프레임의 속도에 대한 제어는 여기서도 가능한데요. 디폴트 인아웃 탄젠트 포 뉴 키를 사용을 해서 설정이 가능한데요. 꾹 누르고 있으면 이처럼 몇 개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타납니다. 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이고요. 가령 이 모습은 처음에는 빨랐다가 나중엔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 요거는 반대죠. 처음엔 느렸다가 서서히 빨라지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처음엔 느려졌다가 중간부터 빨라졌다가 끝 지점에서는 다시 느려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고 끝날 때의 그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 방식 많이 사용을 하겠고요. 일정한 속도를 위해서는 선형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에 속도가 없다가 마지막 한 프레임에서 변화가 되는 그런 방식이죠. 즉 홀드 형태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보다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먼저 커브 에디터에 대해 살펴봅니다. 커브 에디터는 여기에 있는 버튼, 즉 툴바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프 에디터에 커브 에디터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해보면 이처럼 커브 에디터가 나타나고요. 현재 오브젝트엔 포지션과 로테이션 그리고 스케일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가령 포지션을 설정하겠다. 그럼 포지션 선택, 그리고 포지션의 X, Y, Z 어떤 축에 대해서 설정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로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케일은 현재 하나의 형태로만 사용이 되고 있죠. 자, 포지션에 X 포지션을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요. 자, 좀 옮겨놓고 작업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0프레임부터 30프레임까지 처음에 속도가 느렸다가 서서히 빨라졌다가 마지막 지점에서는 이렇게 느려지죠. 확인해보면 자, 이와 같은 움직임이 발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핸들, 키프레임 양쪽에 있는 핸들, 자, 이것을 탄젠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탄젠트 핸들을 이와 같은 모양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느렸다가 중간 지점에서 엄청나게 빨라졌다가 그리고 중간부터 서서히 느려지게 되겠죠. 확인해보면 이전과 다른 속도에 대한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발생이 되는 그 지점으로 옮겨놓고 조절을 해보면 변화가 생기죠. 이처럼 커브 에디터를 사용을 한다면 애니메이션의 속도, 즉 움직임을 원하는 형태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툴바를 통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편집을 해줄 수가 있고요. 펜을 사용을 하면 위치에 대한 변화, 수평 수직에 대한 위치 변화, 그리고 확대 축소 등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펜 모양의 드래그 커브를 통해서 지금 이 커브 모양을 직접 그림을 그려서 수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Z. 그리고 열쇠 모양의 add 키를 사용을 해서 특정한 지점에 키를 추가해 줄 수도 있고요. 이처럼 커브 에디터를 사용한다면 그래프 모양을 통해서 속도를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도프 시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프 시트를 사용을 하면 만들어진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의 속도를 늘려주거나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의 움직임을 반전, 즉 역재생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편집 창을 열어주고요. 됐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서 애니메이션이 발생이 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그 지점을 살펴봅니다. 시작 프레임이고요. 자, 여기까지 30프레임이죠. 자, 30프레임의 키프레임을 선택을 한 후에 이동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해봅니다. 자, 이동을 하니까 키프레임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컨트롤 Z. 이번에는 특정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동을 해보기 위해서 엑스포지션을 선택을 해주고 이동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엑스포지션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의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이번에는 영역을 만든 후에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ect time을 선택을 해주고요. 시간 영역을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요까지 한번 지정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delete time을 사용한다면 현재 지정된 영역이 삭제가 되고요. 자, 삭제된 만큼 뒤쪽의 시간, 즉 키프레임이 이렇게 당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자, 다시 지정을 해주고요. 자, 이번엔 리버즈 타임을 사용한다면 지정된 요 영역의 키프레임이 반전이 되기 때문에 역재생되는 장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리버즈 타임을 선택. 자, 그러면 키프레임의 변화가 생겼고요. 애니메이션을 확인을 해 본다면 자,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컨트롤 Z 포지션이죠. 포지션 전체를 선택을 한 후에 영역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리버즈 타임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변화가 생겼고요.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중간에서 우측으로 이동이 됐던 것이 원래의 애니메이션이죠. 자, 리버즈를 한 후에 보면 반대죠. 오른쪽에서 중간으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즉 역재생되는 애니메이션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스케일 타임인데요. 지정된 영역의 애니메이션 시간을 확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한 후에 지정된 영역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정된 영역의 시간, 즉 애니메이션 시간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대된 만큼 애니메이션의 속도는 느려지게 되겠죠. 컨트롤 Z.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서트 타임은 특정 지점에 시간을 지정된 영역의 시간을 포함시킬 때 사용이 되는데요. select time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일단 영역은 지정을 하지 말고요. insert time을 선택을 한 후에 시간을 추가하고자 하는 곳에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정된 시간만큼 키프레임이 이렇게 밀려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자, 이렇듯 도프 시트를 사용한다면 만들어진 키프레임의 시간에 대한 설정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툴을 사용을 해서 시간에 대한 설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오브젝트의 위치나 회전, 크기에 대한 변화가 아닌 오브젝트 속성에 대한 변화가 생길 때 애니메이션이 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토러스는 삭제를 합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키 삭제가 됐고요. 계속해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실린더. 자, 이렇게 실린더를 만들어 주고요. 세그먼트를 조금 더 증가를 해 봅니다. 밴드를 통해서 휘어지는 그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는 모디파이 효과이기 때문에 모디파이에 대한 키 필터 설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파라미터의 수치에 대한 변화 또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자, 일단 모디파이로 가서 모디파이 리스트에
밴드를 적용을 합니다. 밴드의 앵글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부려지는 장면을 표현할 수 있죠. 자, 역시 앞서 작업했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방법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셋키 활성화 했고요. 처음에는 이 상태에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구부러지는 장면 살펴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셋키 키프레임 만들어졌죠. 시간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전에 만들어놨던 실린더가 없어졌죠. 자, 이것은 앞서 셋키가 활성화됐고요. 실린더가 만들어진 시간이 시작 프레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니메이션 만들 때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자, 모두 삭제를 하고요. 자, 시작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셋키 해제했다가 다시 실린더를 만들어 봅니다. 실린더 만들어줬고요. 세그먼트 조금만 더 추가합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밴드 적용을 해주고요. 이제 애니메이션을 위해 셋키를 클릭합니다. 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셋키 버튼을 클릭해서 키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 이동하고 앵글을 통해서 이렇게 구부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키를 만들어줍니다. 키프레임이 분명히 만들어졌는데요. 확인해보면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키 필터를 통해서 지금의 모디파이어에 대한 애니메이션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클릭해서 확인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면 현재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그리고 IK 파라미터 4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키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는 모디파이어가 체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브젝트의 파라미터에 대한 설정에도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오브젝트 파라미터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모디파이어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닫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키를 잡아주고 그리고 다시 이동을 한 다음에 앵글 값을 조절해서 구부려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셋키 버튼을 클릭해서 키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면 어떻습니까? 키 필터에 모디파이어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어떠한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것인지 미리 키 필터를 통해서 설정을 한 후에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방법 살펴봤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강좌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확실히 해 두십시오.